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현민 한진 사장, 배영진 모다모다 대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통해 섹시한 변화를 꿈꾸는 물류, 혁신과 위법 가운데 놓인 상품, 선장과 선원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민 한진 사장이 4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페토에 구축한 가상 물류공간 로지버스 아일랜드를 직접 홍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조 사장은 목소리를 떠는 등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채로운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역할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물류를 섹시하게 만들겠다라며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물류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저는 조미료 정도의 효과라며 임직원들의 노력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또 한진은 한진그룹의 모기업이자 창업 회장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회사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조 사장은 인수합병 계획과 상생, 인재 육성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하며 자신이 그려나갈 한진의 모습, 또 구체적인 로드맵을 특유의 화법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심 어린 말에도 많은 의문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구축할 예정인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만약 이를 도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요. 조 사장이 여전히 한진의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됐습니다. 엄연히 회사 대표지만 이사회 멤버가 아닌 이상 경영 참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다만 2018년 진에어 재직 당시 불법 임원 논란을 낳았던 조 사장의 미국 국적은 한진에서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처럼 외국인 임원 재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등기 임원의 이름을 올렸다가 과거 진에어가 국토부 항공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최소한 한진에선 재현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국적 항공사 임원에서 물류회사 사장으로 변신한 조현민 사장. 조 사장이 조미료 역할을 하겠다는 한진의 물류 사업이 어떤 섹시함을 갖출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갈변 샴푸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기만 하면 머리카락을 물들일 수 있어 매번 흰머리 염색을 하기 힘든 이 중장년층, 또 스트레스성 새치를 겪는 이 젊은 층을 아우르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다모다는 2021년 갈변 샴푸를 내놓으며 국내 염색 샴푸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 기업입니다. 최근 이 모다모다에서 새로운 광고를 내놨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가 된 이정재 씨를 모델로 기용해 혁신 기술은 연약하기에 지켜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업계에선 이 광고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이 모다모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인 THB에 잠재적 유전 독성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으로 추가 위해성 평가가 곧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모다모다의 새 광고가 공개된 날 역시 식약처가 해당 샴푸의 위해성 논란 관련 백브리핑을 열었던 날이란 점에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데요. 식약처 판단에 따라 자칫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인 배영진 모다모다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당국의 규제란 주장을 이정재 씨의 입을 빌려 적극 어필하고 싶었을 겁니다. 현재 식약처는 성분 자체만으로도 독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모다모다는 이 성분이 섞인 샴푸 용액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이에 식약처는 추가 검증을 요구한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비자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직접 밝힌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추가 위해평가 주관 기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선정하고 협의회에서 제출한 최종 의견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문가로 검증위를 꾸리고 식약처와 기업으로부터 위해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 방안과 계획을 정해 제품 위해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는 2023년 상반기에나 나올 예정인데요. 소비자들의 호응을 등에 업고 혁신 기술임을 강조하는 배 대표의 주장이 과연 먹힐까요?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온 조선업 호황으로 조선업계가 선박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며 좋은 분위기를 요즘 만들고 있죠. 하지만 대우조선해양만큼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한 달 넘게 파업이 이어지고 있어서인데요. 금속노조 소속 하청업체 노조가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요즘 작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조는 임금 30%,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들은 현재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정부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비노조원들과도 몸싸움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한 달 넘게 미뤄지면서 작업도 지체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건조 중인 배 4척의 인도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기야 비상경영을 선포했는데요. 작업장 무단 점거 농성에 따른 이 경영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입니다. 박 사장 말에 따르면 선박 진수 지연으로 하루 매출 260억 원, 고정비 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6월 말까지의 누적 손실은 2,8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도 완성된 선체를 처음 바다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통상 일주일 정도 미뤄지면 평균적으로 1,0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천억 원의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 마당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박 사장 입장에서는 요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해양 플랜트 사업 부실 여파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총 1조 7,500억 원, 올해 1분기에도 4,7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5분기 누적 손실만 2조 원을 웃돌 정도로 재무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 무려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도 1분기 만에 연간 목표의 절반을 채우며 순항하고 있는 터라 이번 노조 파업은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박 사장도 결국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신속한 공권력 투입을 호소했는데요. 조선소의 심장인 도크가 폐쇄되면서 이 사내 직영 및 협력사 2만 명, 사회 생산 협력사, 여기에 기자재 협력사 소속 8만 명 등 10만여 명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측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파업 사태가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박 사장이 36년간 대우조선에서 근무해온 조선 전문가란 점에서 누구보다 내부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기에 하청 노조를 과연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공급망 불안이란 이 복합 경제 위기 속에 조선업계 역시 예외는 아닌 만큼 사태가 길어질수록 모두에게 좋을 건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현민, 배영진, 박두선 씨를 통해 메타버스를 통해 물류 혁신을 꿈꾸는 한진, 또 갈변 샴푸를 둘러싼 모다모다와 식약처의 다툼, 순풍 속에서도 돛을 피지 못하는 대우조선해양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